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비시스 2022년에 발표된 딥믹스 Mobility Aware Lightweight and Hybrid 3D Object Detection for Headset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박채송, 송예지, 그리고 이서영입니다. 네, 최근 AR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스마트폰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 MR 헤드셋을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리얼월드 정보를 캡처하고 그 위에 바운딩 박스를 추가하는 등 버추얼 컨텐츠를 반영해서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헤드셋의 경우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센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와 같은 제품이 시중 헤드셋의 예시이고 헤드 트래킹 센서, RGB 카메라, 뎁스 카메라, 옵티컬 시스루 디스플레이 등을 활용하여 일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헤드셋은 시스루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가 바라본 리얼 월드에 버추얼 오브젝트까지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몰입도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더 다양한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버추얼 환경과 인터랙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습니다. 나아가 헤드셋은 사용자의 머리 위에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의류 수술이나 장비 보수 등 유용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R 헤드셋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MR 헤드셋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의 그런 물리적인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보고 있는 씬이나 환경 등의 컨텍스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령 헤드셋이 의자를 볼 때 의자의 지오메트리 정보는 파악을 하겠지만 이러한 지오메트릭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지금 보고 있는 씬에 의자가 있다는 것은 모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만약 헤드셋이 보고 있는 물체의 지오메트리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물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체와 혹은 환경과의 현실적인 인터랙션을 모델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된 의자에 물풍선을 던질 때와 소파와 같이 푹신한 의자에 물풍선을 던질 때 그 물체들 간의 인터랙션이 그 상황에 맞게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궁극적인 목표의 첫 발걸음은 각 물체의 세맨틱한 정보를 잘 이해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될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MR 헤드셋의 장점과 가능성들을 활용하기 위해 헤드셋상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자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는 물체의 레이블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고 스마트폰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높은 성능으로 해내는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을 헤드셋에도 그대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의 주요 원인은 스마트폰에서는 캡처된 2D 이미지에서 디텍션을 하는 반면 헤드셋에서는 이 안경처럼 왼쪽과 오른쪽 눈을 통해서 보는 뷰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이런 3D 이미지에서 디텍션을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처럼 단순히 평면적인 2D 이미지가 아닌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추가로 고려한 3D 이미지 상에서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셋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3D 오브젝트 디텍션은 2D에서와는 다르게 2D 이미지 혹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3D 물체를 디텍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체의 레이블과 더불어 크기, 위치, 방향 등 3D에서의 물체의 지오메트릭한 특성들까지 파악하여 3D 바운딩 박스를 잡게 됩니다. 이런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헤드셋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헤드셋에서 디텍션 모델은 빠르고 정확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헤드셋이 사용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머리에 헤드셋을 쓰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움직임과 동시에 디텍션이 레이턴시 없게 진행되어야 가상 환경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디텍션 자체가 정확도 높게 진행되어야 응용 시나리오에서도 그 성능이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헤드셋이 가볍고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주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자체로 최종 결과물이 아닌 다른 응용 어플리케이션 중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API를 통해 가볍게 얻을 수 있으려면 디텍션 모델 자체는 컴퓨팅 리소스를 별로 차지하지 않는 그런 로우 커스트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럼 현재 공개된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은 이 중요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을까요? 현재 헤드셋 같은 MR 디바이스를 위한 DNN 기반 3D 오브젝트 디텍션 소타 모델들은 사용하는 인풋 데이터에 따라 RGB, RGB와 뎁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8개의 모델을 서버에서 실행시킨 성능을 컴퓨테이션 레이턴시 그리고 디텍션 애큐러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피겨를 보시면 RGB 인풋만 사용하는 모델인 모노3D가 장당 컴퓨테이션 레이턴시가 72ms 가장 짧지만 사실 72ms도 헤드셋에서 실시간 처리 속도인 30fps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소타 모델들은 헤드셋에 필요한 레이턴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리얼타임 성능을 보이고 있는 2D 모델인 욜로와 비교하면은 3D 모델들은 모두 매우 현저히 느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피겨로 넘어와서 디텍션 정확도를 보면 이번에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한 모델들이 한 60% 정도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들 모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헤드셋이 아닌 고정된 위치에 있는 서버에서 진행된 것이기도 하고 앞서 레이턴시와 비교했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들이 가장 느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헤드셋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모델들을 돌리면 여기에 보이는 결과보다 훨씬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존하는 MR 디바이스를 위한 DNN 기반 3D 오브젝트 디텍션 소ftware 모델들을 보면 레이턴시나 애큐러시 차원에서 아직 상용 헤드셋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헤드셋에서도 적은 레이턴시와 높은 정확도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딥믹스라는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딥믹스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RGBD 이미지를 사용한 2D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분배함에 있습니다. 먼저 헤드셋으로부터 RGB 이미지, 뎁스 이미지, 그리고 헤드셋의 모션 정보가 들어오고 이 중 RGB 이미지는 엣지 서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엣지 서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2D 이미지 디텍션을 돌리게 되고 이를 다시 헤드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헤드셋에서는 물체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될 뎁스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줄어들고 이 줄어든 데이터와 2D 바운딩 박스로부터 가볍고 빠르게 3D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먼저 화살표들은 프로세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나는지 나타냅니다. 헤드셋으로부터 왼쪽처럼 RGB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를 엣지 서버에 업로드 한 후 2D 디텍션 모델을 작동시킵니다. 그렇게 얻은 2D 바운딩 박스를 헤드셋에 다운받은 후 뎁스 이미지에서 해당 2D 바운딩 박스 영역을 얼라인시켜 2D 바운딩 박스에 대응하는 뎁스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3D 박스의 디멘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된 3D 바운딩 박스를 씬에 비주얼라이즈 시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GB 이미지로부터 2D 바운딩 박스가 예측되고 뎁스 이미지와 얼라인되는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RGB 이미지가 들어오면 다이나믹 ROI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맨 위에 그림처럼 현재 프레임의 위에 그 전 프레임에서 ROI들을 가져서 표시해 줍니다. 그 후 프레임을 매크로 블럭으로 나눈 후 ROI가 있는 영역만을 가져와주고 나머지 부분은 물체가 없을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여 로우 레졸루션으로 압축시켜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를 물체가 있는 부분은 하이 레졸루션을 유지한 채 컴프레션 시킬 수 있습니다. 딥믹스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엣지 서버로 RGB 이미지를 보낼 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고개를 돌리는 등 헤드셋에서는 빠른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매크로 블럭으로 나누었을 때 같은 위치의 매크로 블럭이라 하더라도 다른 리전을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믹스에서는 헤드셋의 6 degree of freedom 포즈 정보,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XYZ 포지션과 롤 피치 이어의 로테이션 정보를 이용합니다. 전 프레임의 ROI를 6DOF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 위치에 얼라인 시켜 넣어준 후 다이나믹 ROI 인코딩을 거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RGB 이미지는 엣지 서버에 업로드되어 2D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다시 헤드셋으로 다운받게 됩니다. 이때 서버를 거쳐 헤드셋에서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현재 헤드셋에서 보는 씬에 있는 실제 바운딩 박스 위치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처럼 유저가 고개를 돌리거나 위치를 이동한 경우 서버에서 받은 디텍션된 2D 바운딩 박스와 실제 물체 간의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얼라인 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예측된 2D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뎁스 이미지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 후에 헤드셋에서 이 6DOF 포즈 정보를 이용하여 유저의 움직임과 인버스한 방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저가 고개를 돌리는 경우 바운딩 박스와 뎁스 정보들을 그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켜주고 유저가 앞으로 움직인 경우 뎁스 값들을 움직인 만큼 빼주었습니다. 그 후 이제 딥믹스는 얼라인된 바운딩 박스와 뎁스 이미지를 3D 바운딩 박스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물체 정보를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리무벌 알고리즘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10장의 뎁스 이미지 프레임을 생각해보면 움직이는 물체에 비해 멈춰있는 배경이 있는 부분은 그 값들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10장 프레임을 평균 낸 뒤 백그라운드 리무벌을 하고자 하는 프레임의 값을 빼주면 물체가 있는 부분의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배경인 부분은 값이 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reshold 그 값을 설정하여 차이값이 threshold보다 큰 부분만 뎁스 밸류를 가져와 주게 되면 각 2D 박스마다 백그라운드가 제거된 이미지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foreground 마스크가 나온 바운딩 박스를 대상으로 물체 위에 있으면서 헤드셋과 가장 가까운 점인 이 Pmin 그리고 가장 먼 점인 이 Pmax를 찾아주게 됩니다. P민을 오브젝트가 놓여있는 그 평면의 수직을 내서 이를 Pmin 프라임이라고 지정해주면 물체의 중심인 P센터 얘는 이제 Pmax와 P민의 중심으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딥믹스는 물체의 3D 바운딩 박스에서 그 안에 물체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을 이 하늘색 Surface Plane S라고 하고 이를 예측하게 됩니다. 2D 바운딩 박스의 중심을 뎁스 이미지에 찍으면 물체 표면의 가운데에 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이를 시작점으로 평면 패치를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면서 주변의 뎁스 값들과 가장 잘 피팅하는 평면을 찾아 이를 S로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3D 바운딩 박스의 중심인 P센터와 오브젝트가 놓여져 있는 이 노란색 평면 그리고 Surface Plane S를 이용해서 3D 바운딩 박스의 높이 H 그리고 두께 T 그리고 너비 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와 오브젝트가 놓여있는 평면의 교선을 이 L이라고 보면 헤드셋이 보는 방향을 V라고 할 때 L과 V의 내각을 재면 이제 이 부분이 3D 바운딩 박스의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딥믹스는 이렇게 3D 바운딩 박스를 구한 뒤 바운딩 박스를 리파인하고 효율적인 렌더링을 위해 이 박스들을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유저가 오브젝트 주변을 돌면서 오브젝트를 탐색하는 경우 해당 물체의 3D 바운딩 박스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딥믹스는 예측된 3D 바운딩 박스 센터를 여러 뷰에서 예측한 박스들의 평균값으로 업데이트해주면서 박스를 리파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유저가 해당 물체를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수록 애큐러시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출된 이제 3D 바운딩 박스 정보는 검출 당시에 그 헤드셋의 6DOF 포즈와 함께 캐시에 저장이 됩니다. 딥믹스는 현재 헤드셋의 6DOF와 캐시에 저장된 헤드셋의 6DOF 포즈 정보들을 비교하면서 저장된 3D 바운딩 박스들 중 가장 시야에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물체들을 꺼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물체를 새롭게 렌더링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현재 CI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의 바운딩 박스 정보 또한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딥믹스의 실험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헤드셋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를 사용하였으며 엣지 서버는 A6000을 사용했습니다. 엣지 서버와 헤드셋은 1GB 이더넷으로 연결된 와이파이 라우터를 이용해서 연결하였으며 다이내믹한 네트워크 컨디션에서의 시험 비교를 위해 LTE 모뎀도 사용했습니다.
딥믹스의 성능 평가를 위해 3D 오브젝트 디텍션의 state of the art 모델 8개를 선정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풋으로 받아 디텍션을 수행하는 COG, 보트넷, 그리고 MLCD넷이 있었고, 그리고 RGBD 데이터를 인풋을 받는 모델인 F-포인트넷, 트랜스 3D,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에서 2D 이미지를 인풋받아 디텍션을 수행하는 모노 3D, AM 3D, 그리고 D4LCN에 대해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된 3D 오브젝트 디텍션 소프트웨어 모델들에 대해서는 Sun RGBD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했습니다. 딥믹스의 2D 바운딩 박스를 찾기 위한 모델로는 코코로 학습시킨 YOLO 버전 4를 사용했습니다. 딥믹스가 3D 바운딩 박스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 헤드셋의 6DOF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는 이런 자유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딥믹스의 저자들은 퍼포먼스 비교를 위해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약 2100장의 RGBD 이미지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은 6DOF 정보도 포함하고 있고 테이블, 의자, 물병, 박스, 식탁, 가방, TV라는 이런 7개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딥믹스의 퍼포먼스 결과 중 end-to-end 레이턴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end-to-end 레이턴시는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에스티메이트 3D 바운딩 박스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터랙티브 AR이나 MR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캡처된 이미지를 송신하는 데이터 트랜스미션,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컨스트럭션, 엣지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서버 사이드 데이터 프로세싱, 마지막으로 헤드셋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딥믹스와 다른 그런 딥믹스와 그리고 다른 이미지 베이스 모델들은 센서로부터 RGB 이미지만을 받아 엣지 서버로 송신합니다. 반면 다른 모델들은 RGBD 이미지 전부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기 위해 엣지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데이터 트랜스미션 시간은 딥믹스와 이미지 베이스 모델들이 짧은 편입니다. 또한 딥믹스가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다이나믹 ROI 인코딩 스킴 덕분에 딥믹스는 다른 이미지 베이스 모델들의 평균 이미지 송신 시간이 6.7ms보다도 무려 34% 줄어든 5ms의 송신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3D 바운딩 박스 에스티메이션을 서버가 아닌 헤드셋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딥믹스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프로세싱은 긴 편이지만 서버 사이드 데이터 프로세싱이 시간이 크게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믹스의 디텍션 애큐러시는 크게 정적인 시나리오와 동적인 시나리오에서 각각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정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적 시나리오에서 딥믹스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델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average accuracy로는 0.25 그리고 0.5 IOU threshold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저자들은 이를 딥믹스가 learning based 메소드과는 다르게 RGBD에서부터 3D 바운딩 박스까지를 한꺼번에 예측하는 것이 아닌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적절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3D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IOU threshold가 0.25일 때 MLCD 넷이 체어와 보틀 클래스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물병의 반사와 의자의 불규칙적인 그런 모양이 딥믹스의 3D 바운딩 박스 에스티메이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추측했습니다. 다음은 동적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동적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이제 물체 2m 앞에서 물체와 2m 간격을 유지하며 좌우로 움직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는 물체와 2m 간격에서 시작해서 물체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시나리오이고요. 시나리오 3는 물체를 가운데 두고 약 2m의 반경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저자들은 먼저 시나리오 3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3에서 딥믹스는 모든 속도와 클래스에 대해 가장 좋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딥믹스가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움직이면서 에스티메이션한 그 3D 바운딩 박스를 파인 튜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점은 이제 end-to-end latency가 디텍션 애큐러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물체나 유저가 움직이는 환경에서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측한 3D 바운딩 박스와 현재 상황에서의 실제 바운딩 박스 사이에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큐러시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스태틱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포인트 클라우드 베이스 모델인 MLCV넷은 모바일 시나리오에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커지면서 물체와 바운딩 박스를 잘못 매칭하게 되어 애큐러시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0.5, 1, 그리고 2m/s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클수록 사용자가 물체를 보는 시각이 빠르게 달라지게 되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동적 시나리오 1, 2에 대한 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 2 모두 박스 클래스에 대해 D4LCN이 딥믹스보다 좋은 정확도를 냈는데 저자들은 직접 구축한 데이터셋의 박스들 중 표현이 고르지 않은 박스들이 딥믹스의 뎁스 이미지 퀄리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표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시나리오 2에서의 정확도가 시나리오 1에서의 정확도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실험한 결론과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 1은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 물체에 대한 시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시나리오 2는 물체를 앞에 두고 앞뒤로 움직이는 시나리오다 보니 물체에 대한 시야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체에 대해 빠르게 변하는 시야가 정확도를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와 그리고 1, 2를 비교했을 때 3D 오브젝트 디텍션의 정확도는 시나리오 3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는 물체를 가운데에 두고 둥글게 움직이는 것이 다른 두 시나리오의 무빙 패턴보다 더 다양한 시야를 제공하면서 빅믹스의 디텍션 애큐러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빙 패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야에 대한 장점은 다른 기존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역폭이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그런 다이내믹한 네트워크 조건에서의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딥믹스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34ms로 다른 모델들보다 확연히 낮은 레이턴시를 보였는데요. LTE 테스트베드에서 딥믹스는 주로 데이터 트랜스미션 시간이 길어져서 47에서 62ms까지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됩니다. 반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딥믹스 다음으로 낮은 레이턴시를 가졌던 모노 3D의 경우 LTE 환경에서는 무려 105에서 118ms까지로 레이턴시가 길어져서 인터랙티브 AR, MR 기준인 100ms를 초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딥믹스의 한계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딥믹스는 주로 평평한 표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들에 특화되어 있어서 벽에 걸려있는 TV와 같은 물체들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뎁스 카메라 인식 가능 범위가 약 0.5m에서 5.5m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딥믹스는 사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인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이제 총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딥믹스 논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딥믹스는 욜로 V4와 같이 높은 성능을 갖춘 2D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레버리지해서 2D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 뎁스 이미지로부터 뎁스 데이터를 추출하여 3D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무거운 2D 디텍션 모델을 엣지 서버에서 돌리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딥믹스는 end-to-end 레이턴시를 크게 낮추는 동시에 다이내믹한 환경에서도 레이턴시를 크게 높이지 않는 한에서 애큐러시를 높여서 AR 그리고 MR에서 적용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